안녕하세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대입니다. 8월 5일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0일 이사회와 총회를 연달아 열고 정치 참여 금지를 명시한 점과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정관 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교육수당 관련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병기 삭제 등이 무산된 지난 6월 26일에 최저임금 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한 것이 정치 참여 선언의 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10일에 업종별, 지역별 연석회의 및 임시총회에서 사실 최저임금 관련돼서 대응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하여 성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어려운 상황을 촉발시킨 정치권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벌 갑질, 임대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 2년 새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교육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40% 가까이가 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 수밖에 없고 가장 최저임금에 직접 당사자이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이제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소상공인들이 인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근로자도 잘 살고 그것을 고용하고 있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도 장사가 잘 돼서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어쩌면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는 그 지출의 중심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도 40% 가까이가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한계 상황이고 소위 얘기하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법률을 위배한 범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소상공인들한테 견뎌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정부 당국의 무심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분노와 성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 정부와 여권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집착했고 그것을 재촉하는 거대 노조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펼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처지에 대하여 이해 자체가 부족한 상황과 정부와 정치권의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집회하고 성명서 내고 해봤자 우리 목소리는 줄곧 외면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소상공인들 현장의 상황을 정부와 정치권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가장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모든 정책에도 소외당했고 공정경제의 룰 안에서도 들어가 있지 못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핍박받는 생태계의 한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임금을 어떻게 이익을 취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득이 없는데 손해를 보는데 적자인데 어떻게 임금만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은 자본가라는 이름 하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업소가 파괴되고 지역경제가 말살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하여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이 있거나 정책에 대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한 정치권 인사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7월 10일 임시총회 및 업종 지역별 연석회의에 나온 분노의 표현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지난 7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정관 제5조 모든 정치행위를 금한다 부분을 삭제하면서까지 저희가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이고 정책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은 소외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소상공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큰 소리 칠 데가 없는 곳입니다. 공무원들한테도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또 기득권 정치권에 대해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친근하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장사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회활동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소위 목소리만 드높이는 NGO 단체도 저희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꼭 이익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권 투쟁을 탐욕만을 위하는 이익 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 세태가 저희는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우리 미래는 여전히 사회에서 도태당하고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이름하에, 생존권이라는 이름하에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정관 삭제의 의미이고, 정치가 우리한테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기에 정치권에도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고, 소상공인을 쳐다봐달라는 것이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과다한 배려를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근간입니다. 지역 골목 상권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근간이 무너지는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만의 독과점 정책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폐해를 주고 불공정한 로비, 또 소위 얘기하는 그것에 반응하는 정치권과 정책 담당자들,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 결과가 소상공인들한테 재앙으로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도 소상공인들을 표로만 인식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소리를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들은 거대 노조가 있고, 대기업들은 정경련, 경총, 상공회의소라는 이름하에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만을 경청해서 그들의 말을 정당성을 부여해서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소외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여전히 을 중에 을입니다. 근로자들과 똑같은, 아니 도리어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고 미래는 더 암울한 상황입니다. 밑보일까봐 목소리 하나도 제대로 못 냈던 집단입니다. 문을 닫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까봐 제대로 된 투쟁의 목소리도 못 냈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과 나의 삶의 투쟁일지라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정말 어려운 상황만을 한탄하면서 슬픔에 쌓여서 절망감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를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 당사자들이 감히 소상공인들을 비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대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행동이 아니고 절규입니다. 그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권과 무능하고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정책 담당자들한테 우리의 삶을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서민경제를 위하고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7월 30일 날 총회의 의미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말은,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투표에 임하지 말고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인들에게 지지와 호응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가장 기본 정신인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결집이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회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조금 더 윤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